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부모님 관련된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 지워지지 않는 부모님이 남긴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빠 편이랑 엄마 편을 나눴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라서 혼자서만 그냥 계속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그냥 한 번쯤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나이가 37살이에요. 제가 나이가 37살인데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제가 30살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살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계속 산 거죠. 이제 그 집에 살면서 가족 갈등이 되게 많았고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있었던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좀 중간에 들으시다가 힘드시면 그냥 다음 영상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뭐 답답해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엄마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엄청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때예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엄청 때리니까 이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아빠가 저를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고 옆에 있던 물컵도 깨지고, 근데도 계속 발로 밟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맞고 나가가지고 이제 연필을 손에 못 쥐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제 연필을 잡으면은 손이 이렇게 스르륵 계속 이게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친구랑도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계속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샤프를 이렇게 손에 못 쥐고 스르륵 스르륵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정도로 솔직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과는 안 하시죠. 왜냐? 저희 부모님 그거예요.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다 맞고 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냥 전 제가 당연히 맞아도 되는 줄 알았고, 다들 이렇게 맞으면서 크는 줄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엄마한테 대들거나 뭐 싸우거나 하면은 아빠가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하구나,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라섹 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부모님이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 그때 아빠가 어딜 그렇게 엄마한테 대드냐면서 갑자기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저를 때렸어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골프채 머리를 자기 손에 잡고 이 손잡이 있죠. 골프채 손잡이 고무로 된 걸로 제 허벅지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골프채로 맞으니까 허벅지를. 그래서 허벅지를 너무 많이 아파서 아 하는데 그때 또 맞은 거예요. 골프채로. 그러니까 여기 손에 그 골프채가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고무 자국이 여기 손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아팠죠.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제가 신용카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학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영업사원을 시작했는데 카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악수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수를 하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손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악수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되게 그 고객이 당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가벼운 악수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이 골프채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솔직히 뭐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해서 맞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갈등이 생기고 나면은 얼굴 보기 싫잖아요. 말도 하기 싫잖아요. 한 공간 안에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무조건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됐어요. 저는 솔직히 좀 제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무조건 아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 인사를 안 하면은 엄마가 저를 엄청 나쁜 딸으로 몰아갔거든요. 뭐 부모가 왔으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빠가 있어서 너희들이 편한 집에서 편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아빠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빠랑 싸웠다고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인사를 했어요. 제가 기분이 나쁘든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든 말든 뭐든 간에 항상 무조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대학교 때는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보수적이어가지고 대학교 때 모든 걸 다 처음 해봤거든요. 남자친구도 대학교 때 처음 사귀고 화장도 대학교 때 처음 사귀고 렌즈도 처음 껴보고 또 술도 이제 술 게임 하면서 술을 처음 배워가지고 제가 술버릇을 잘못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랑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 안 일으키고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었으면은 대학교 때 들어가서 솔직히 저는 좀 친구들이랑도 놀고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술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성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런 식이어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친구들이랑 밤 늦게 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거를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많이 했어요. 죄인 취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는 날이면 항상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감옥에 갈 만큼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뭔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노는 날은 심지어 신나게 놀지도 못해요.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니까.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일에 이제 대학교 친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생일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밥그릇 하나 같은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다 넣어요. 이것저것 하나씩 넣고 그게 생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금방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일주를 그냥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꽐라가 됐죠. 그래서 그때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 그 친한 선배가 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를 과방에다가 옮겼어요. 과방에. 그래서 애가 조금 정신이 들면은 집에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이제 과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언제 기억이 돌아왔냐면 아빠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머리가 길었거든요. 등에서 허리 그 사이였는데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가위로 숭덩숭덩 자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옆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이제 주워 담고 있고 주변 친구들은 약간 이런 상태. 근데도 저는 일단 제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반항할 그것도 없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죠. 그렇게 저를 데리고 아빠, 엄마, 동생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인영의 초코송이 머리로 제가 한동안 대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완전 쇼컷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이런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당연한 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우쌤 유튜브에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 사연을 가진 한 그런 구독자가 나와서 기우쌤한테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달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전 그때 알았어요. 아 그게 너무한 거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심지어 엄청 성인이 돼서. 그리고 저는 아직도 내가 머리카락을 잘릴 정도로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체벌을 받는 게 당연하구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길들여지는 게. 생각이 세뇌를 당하고 길들여지는 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가하는 폭력이나 이런 체벌이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됐죠. 그때도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계속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소서를 쓰다가 이제 뭐 아빠랑 뭔가 언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으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취업하지 말고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아!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가 여자의 역할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독립하기 전 30살, 사실 독립하고 나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안 놓아주시려고 하니까. 아무튼 계속 가족 간의 갈등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싫었던 거가 뭐냐면,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갈등이 생기면은 부모님은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처럼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제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일인 척 평소처럼 대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게, 전 그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애를 하거나 남자를 만날 때 이 부작용이 항상 나타났어요. 뭐냐? 전 사실 나쁜 남자의 굴레에서 많이 빠져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쁜 남자를 만나고 계속 나쁜 일을 당하고, 이게 사실 반복이 되었거든요. 이게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랬다.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 때렸다, 체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면 나를 나쁘게 대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나쁘게 대하는 남자한테 자꾸 끌리고 그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나쁜 일을 겪거나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크게 반항하거나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릴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꾹꾹 참았어요. 난 참아도 되는 존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할 때마다 아빠가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 남자를 만나면서도 뭔가 이거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건데 항상 의심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평탄한 관계를 못 견뎌하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잘해주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좋아하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갈등, 폭력, 이런 게 정상적인 걸로 자리가 잡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나 친절 이런 거를 되게 못 받아들이겠고 불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겪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엄청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엄마 편도 있는데 엄마 편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빠 편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이런 게 사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내가 혼날 만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걸 겪은 거겠지.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슬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죄책감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익명으로라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